네, 평양 남북 정상회담 뉴스특보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정상이 11년 만에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지난 봄 두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 이행 상황을 하나하나 점검할 예정인데요. 남북 관계 개선, 군사적 긴장 완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 촉진 방안 등이 핵심 의제입니다. 두 정상은 일단 오찬 중입니다. 문 대통령 오찬에 북측 인사들은 참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 오늘 오전 9시 50분쯤에 북한 평양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영접을 나왔고요. 이 과정이 모두 생중계됐습니다. 김경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오전 9시 30분 북한군 의장대가 도열을 시작합니다. 북한 평양국제공항에 레드카펫이 깔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열렬히 환영합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립니다. 북한 시민들은 꽃다발을 들고 문 대통령을 환영합니다. 2000년, 2007년과 달리 처음으로 인공기와 한반도기를 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현장을 지휘하면서 문 대통령 영접을 준비했습니다. 오전 9시 49분 문재인 대통령이 탄 공군 1호기가 순안공항에 착륙합니다. 서울공항을 떠난 지 54분 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행기에서 내리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가 영접을 나옵니다. 북한 퍼스트레이디가 공항에 영접을 나온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환영 인사를 한 뒤 문재인 대통령은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최룡해, 리수용 노동당 부위원장, 리용호 외무상, 김수길 총정치국장, 노광철 인민무력상 등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통영각하 선인민군 명예인들은 각하를 영접하기 위하여 공연하였습니다. 남북 정상은 북한군의 공동 사열을 받았습니다. 두 정상은 차량을 나눠 탄 뒤 공항을 떠났습니다. 오늘 현장은 이례적으로 모두 생중계됐습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남측 주간 방송사인 KBS가 현장을 생중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님, 김준영 한동대 교수님 두 분 전문가들 모셨습니다. 그리고 통일외교부 이호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호영 기자와 그 오전 상황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청와대에서 8시 6분에 문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6시 6분에 청와대 관저를 나서서 헬기로 서울 성남공항까지 이동을 했고요. 약 10분 정도 시간이 걸렸고, 그리고 당초 이륙 시간이 8시 40분으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실제 이륙은 8시 55분이었습니다. 예정보다 한 15분 정도 늦어졌기 때문에 혹시 일정이 조금 지연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착륙 시간이 9시 49분으로 예정에 딱 맞게 착륙을 했고요. 54분 걸렸죠. 네, 평양국제공항에 도착을 했고 이미 도착하기 한 35분쯤 전부터 우리가 그 평양국제공항의 모습을 생중계로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례적이었어요. 네, 레드카펫이 깔려 있었고 의장대 사열 준비를 다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김여정 부부장이 바쁘게 오가면서 동선을 정리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고, 그래서 한 30분 정도 이 평양 시민들이 꽃을 들고 환영을 준비하는 모습들 이런 걸 저희가 지켜봤고요. 문이 이제 열린 시간이 착륙을 하고 조금 지나서 10시 9분쯤에 이제 공군 1호기에 문이 열리고 문 대통령 내외가 트랩을 내려와서 김정은 위원장 부부와 반갑게 악수와 포옹을 나눴고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네. 문 대통령이 도착하기 직전에 김정은 위원장과 리설주 여사가 레드카펫을 통해서 환영을 하러 나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저 환영 행사가 조금 이어졌고요. 의장대 사열과 분열을 받고 저 연도에 지금 서 있는 시민들과 또 악수를 하는 그런 좀 파격적인 모습도 연출이 됐었고요. 네, 지금 레드카펫을 따라서 문 대통령 부부를 맞기 위해서 가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10시 20분 정도에 백화원 초대소로 출발을 했습니다. 평양국제공항에서 백화원 초대소까지는 사실 한 20여 킬로미터 정도
거리이기 때문에 차로 바로 가면 한 30분 정도면 도착을 한다라고 저희가 예상을 했는데 백화원 초대소에 도착한 시각은 11시 17분, 그러니까 거의 1시간 정도가 걸렸거든요. 그래서 백화원 초대소까지 오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길어진 것에 대해서 좀 질문들이 있었는데 윤영찬 국민소통 수석이 중간에 카퍼레이드가 있었다. 그리고 많은 북한 주민들이 나와서 영도에서 환영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영상들이 지금 들어오는 중이고 시간에 맞춰서 또 오픈을 하겠다. 이렇게 안내를 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백화원 초대소에 도착했을 때 이례적으로 이제 두 정상이 함께 차를 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공항에서 출발을 할 때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한 차를 타고 출발하는 모습이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백화원 초대소에 도착하기 좀 전부터 김여정 부부장이 먼저 도착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고, 이제 정작 그 선도 차량이 들어와서 문을 열고 딱 내렸을 때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한 차에서 내렸기 때문에 아마 중간에 어디 카퍼레이드를 하고 시민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차를 바꿔 타지 않았나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화면이 빨리 보고 싶네요. 네네. 어떤 환영 인사가 했을지. 네. 사실 공항에 김정은 위원장이 나올 거라고 우리가 조심스럽게 예측은 했었는데 그래도 또 막상 김정은 위원장과 리설주 여사가 함께 모습을 나타냈을 때 참 감개무량했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충분히 좀 예상을 하기도 했던 것이 2000년 첫 번째 평양에서 열렸던 정상회담에서도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공항에 나와서 영접을 했었고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번 4.27 판문점 정상회담 때 북측에 오시면 저희가 정말 잘 준비하겠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또 김정은 위원장이 스스로 했었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이 되는 그런 장면이었고 그리고 저희가 한 30분 전부터 이 평양국제공항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확실히 등장을 하겠구나라고 좀 예상이 됐던 것들이 이런 레드카펫이 깔려있고 뭐 사열 준비가 굉장히 철저하게 돼 있었고 무엇보다도 김여정 부부장이 여기저기 바쁘게 오가면서 동선을 준비하고 최종 그렇죠. 점검을 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조금 뒤에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이제 주요 인사들이 쭉 도열한 모습에서 이제 그 최고 지도자 부부가 곧 등장을 하겠구나라는 것을 좀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늘 이제 김여정 부부장이 나타나면 김정은 위원장이 사실상의 비서실장 그렇죠. 역할을 하기 네, 때문에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나타날 거를 알 수 있는 어떤 바로미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김준영 교수님께 비행기로 이번에 방북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께서. 이게 2000년 때도 비행기로 방북을 했는데 왜 이번에 육로가 아닌 비행기였는지 그걸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몇 가지 이유를 좀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비행기를 갖고 육로를 갔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그림을 보여주는 거나 새로운 시도를 했더라면 아마 이제 철도가 남았을 텐데 이 철도 문제가 생각보다 준비가 안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번에는 실무 협상. 저는 이번이 좀 일종의 두 가지가 타협한 결과라고 보여지는데 왜냐하면 4월 27일 날 판문점선을 하고 모든 게 잘 돼가지고 그 세리머니 하면서 이런 잔치하는 분위기였으면 그 김정은 위원장의 약속대로 엄청나게 화려하게 했을 텐데 그렇게 지금은 이제 당장에 또 북미 문제가 교착됐기 때문에 실무 그러니까 굉장히 비장하게 가시지 않으셨습니까? 대통령도 탈 그렇죠. 때도 모습은 밝은 모습이었지만 별로 얘기도 안 하시고 이렇게 가셨는데 그래서 아주 실무적인 것과 그다음에 김정은의 약속과 이렇게 합쳐진 역할이라면 그다음 시간도 좀 줄이고 그다음에 안전하고 이미 편안한 그러한 행로로 갔다. 그래서 아마 서해 항로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뭔가 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뭔가 행사적이고 그런 네. 것보다는 우리는 해야 할 일들이 네. 많다라는 네. 의미라는 말씀이시군요. 자, 그러면은 이제 수행원들이 이번에 좀 특이하게 관심이 갑니다. 네, 수행원에 대해서 또 어떻게 좀 분석을 해볼까요? 이번에 그 특별 수행원들을 보면 경제계 인사가 일단 많습니다. 17명인데요. 그렇죠. 전체 한 50여 명의 특별 수행원 중에 경제계 인사가 많다는 것은 앞으로 남북 경협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볼 때는 적극적 의지를 보이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지금 북한에 대한 유엔과 국제사회의 제재가 가해지고 있지만 북한 역시 남북 관계를 앞으로 풀어가는 데 있어서 남측의 경제계에 대해서도 좀 더 북한이 대기업을 좀 선호하는
대기업체가 직접 북한에 투자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들을 북한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측에 대기업 오너들의 평양 방문을 많이 요청을 했다. 이게 하나 주목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보면 이제 문화계 인사들이 많이 이번에 갔습니다. 또 젊은 K-팝 가수들도 갔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그런 구성을 보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식 수행원 중에서도 보면 국토부 장관이나 또는 전반적으로 남북 경협을 앞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의 장관들이 해양수산부 장관도 가고, 이런 것은 좀 특기할 만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지금의 남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주요한 인사들이 많이 갔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비핵화 평화 체제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또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들도 함께 가는 그런 다양한 인적 구성이 이루어졌고 좋은 구성이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구성 특별 수행원 구성원에 대해서 그 중에서도 이제 재계 인사들에 대해서 미국 측의 반응이 그렇게 또 달갑지 않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또 실제로 지금 대북 제재가 이렇게 강력하게 유지되는 상황에서 사실 우리가 북한에 못 하나 박아줄 수 없는 상황인데 이거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 하는데 그 의미를 어떻게 분석하시는지요? 보시면 일종의 미끼라 그러면 북한을 너무 무시하는 거고, 뭔가 인센티브라는 점에서,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북한이 이제 종전선을 앞에 내세우고 있지만 북한이 진짜 원하는 거는 인민들한테 경제 발전을 약속했기 때문에 이 제재 해제는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북한이 얘기하는 거는 미국 때문에 한 발짝도 못 나서는 거, 그리고 한국이 왜 미국을 설득시키지 못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결국 우리는 반대로 우리가 당신들이 비핵화를 하게 되면 어떤 이득이 있고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단순히 그뿐만 아니라 북한의 어떤 행동 변화를 촉구하는 측면에도 있고요. 저는 감히 한번 예상을 해보는데 3일날 지금 3일째가 없지 않습니까? 친교라고 되어 있는데 북한이 워낙 신경을 쓰는 원산 갈마지구에 혹시 갈 수도 있다. 이 사람들 데리고. 그러니까 그게 거리가 있지만 사실 비행장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서 난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경제인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투자 같은 부분에서도 미래 투자지만 투자처를 가본다는 의미도 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협상이 잘 됐을 때를 가정하는 것입니다만.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의 정상회담 진행 상황을 AR룸에서 이하경 기자가 준비하고 있거든요. 보고 나서 다시 여기 넘어가겠습니다. 네, 11년 만에 남북의 정상이 평양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올지 이게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였는데 이설주 여사와 함께 나왔습니다. 두 정상이 반갑게 포옹하는 모습도 보셨습니다.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남북 두 정상은 나란히 인민군 의장대를 사열을 했습니다. 환영 나온 평양의 주민들과 문 대통령이 이렇게 악수를 나누는 그런 파격적인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예정대로라면 두 정상은 오찬을 하고 있을 시간입니다. 이 두 정상이 함께 백화원에 도착을 했는데 오찬 일정은 따로따로 합니다. 이게 끝나고 한 3시 반쯤부터는 이 평양 정상회담의 첫 번째 회담이 시작됩니다. 속도감 있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 두 정상이 지난 2차례 만남을 통해서 그만큼 격이 없는 사이가 됐다는 얘기로도 볼 수가 있고요. 이 과거에는 남북 정상의 이 만남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죠. 이 비핵화가 처음으로 공식 의제가 된 만큼 실천적인 결과물이 나올지 이 부분에 대한 부담도 큰, 그러니까 실무적인 성격이 강한 회담이란 뜻도 됩니다. 이 문 대통령도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 조치와 또 북한이 원하는 안전 보장 사이에서 이 접점 찾기를 이번 회담의 핵심 과제로 꼽았죠. 이 문제를 놓고 김 위원장과 허심탄회한 많은 대화를 나누겠다고 했습니다. 이 오후에 있을 정상회담에 누가 배석을 할지도 관심사입니다. 일단 지금까지 전례를 좀 보면은요, 이 서훈 국정원장과 이 북측의 김영철 부위원장의 배석은 유력한 상황입니다. 이 외교장관으로서는 처음으로 방북한 강경화 장관의 역할을 주목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회담은 내일 오전에도 또 열립니다. 이 오후에는 합의된 내용을 공동 기자회견 형식으로 발표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청와대가 이런 가능성을 내비쳤죠. 내일은 9.19 평양선언 나올 수 있을지 이 부분 주목해 보시죠.
또 오늘 저녁에는 어떤 일정이 있을지 이것도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는 예술 공연과 만찬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오늘 만찬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확인된 게 없습니다. 다만 청와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만찬에서 어떤 장면들이 연출될지도 함께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에알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북한 매체들도 3차 남북정상회담이 시작되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한다는 소식을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이 남북관계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 소식은 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한다는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문 대통령이 오늘부터 사흘간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방문한다며 3차 정상회담 개최 소식도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판문점 선언에서 약속한 이번 평양 정상회담은 남북관계 발전을 더 가속화하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도 오늘 일면 기사로 문 대통령의 평양 방문 소식을 북한 주민들에게 알렸습니다. 과거 북한 매체들은 2000년과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남측 대통령이 평양에 도착한 이후 시차를 두고 보도했었습니다. 문 대통령의 도착을 미리 예고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남측 언론이 문 대통령의 평양국제공항 도착 장면을 실시간으로 중계한 반면 북한 조선중앙TV는 문 대통령의 도착 장면을 생중계하지는 않았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3차 평양 정상회담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아주 뜨겁습니다. 서울역에 홍성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홍 기자,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도착한 모습을 지켜봤을 텐데요. 그곳 반응 한번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전 내내 서울역 TV 앞은 시민들로 붐볐습니다. 이 남북 정상회담이 TV로 생중계되면서 이 정상회담에 대한 관심도 더 커진 분위기인데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공항에서 내려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손을 맞잡을 때는 이 가던 길을 멈추고 TV를 보는 시민도 있었습니다. 또 두 정상 내외가 손을 맞잡을 때는 이 박수 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휴대전화로 TV 화면을 찍는 시민과 외국인도 있었습니다. 이 서울역은 평소처럼 열차를 타고 내리는 시민들로 분주한 모습인데요.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기대하는 목소리와 또 회의적인 목소리가 모두 나오고 있습니다. 한 시민은 이번 회담으로 남북 간 긴장이 완화되고 또 평화적인 분위기가 정착되면 좋겠다는 소망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산 가족들이 고령인 만큼 이산 가족 상봉이 수시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의적인 반응도 있었는데요. 한 시민은 지난 4월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 간의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다면서 이 말보다는 구체적인 실천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경제가 어려워서 남북 관계 같은 정치 문제에는 별로 관심이 가지 않는다는 반응도 있었고요. 시민들은 기대와 우려 속에 오늘 회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떤 회담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서울역에서 홍성희 기자가 시민들의 반응을 취재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해 북방 한계선을 바로 앞에 두고 생활하는 지역, 북한 포격의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는 연평도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염기석 기자, 북한에서 그곳이 무척 가까운 곳입니다. 그 뒤에 좀 어슴푸레하게 보이는 곳이 북한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연평도 평화공원입니다. 2002년 제2연평해전 당시 전사자들의 위령탑이 있는 곳인데요. 바로 주변에 있는 망양 전망대와 함께 북한 쪽을 가장 잘 조망할 수 있는 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서는 북한 무인도인 갈도까지 4.5km밖에 되지 않습니다. 날씨가 좋을 때는 황해도 해주 지역까지 육안으로 보입니다. 1.5km 정도만 배를 타고 가면 북방 한계선에 도달하기 때문에 북한 배들이 조업하는 모습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지금쯤 아마 북한 주민들도 남북 정상회담 소식을 접하면서 기대감을 키우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연평도 주민의 약 60%를 차지하는 실향민들도 남북 정상들의 만남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고향 땅을 밟아보는 게 소원이라는 이들은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간 왕래가 실현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곳 주민들은 사실 이제 조업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정상회담에 거는 기대가 클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해 5도 어민들은 북방 한계선에 가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어업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일몰 이후에는 일체 조업이 불가능하고 북방 한계선 부근에 북한 함정이 출현하기라도 하면 조업을 금지당하기 일쑤입니다. 어민들은 야간 조업만 허용돼도 소득이 갑절 이상으로 늘 수 있다며 어장 확대를 줄기차게 요구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4월 3차 남북 정상회담 때 서해 북방 한계선 일대에 평화 수역을 만들어서 조업을 보장하겠다는 양측의 합의에 크게 환호했었습니다. 아직은 구체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지만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가 이뤄지길 어민들은 고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꽃게와 주꾸미 잡이가 한창인데 어민들은 잠시 분주한 일손을 놓은 채 TV를 통해 정상회담을 지켜보며 기쁜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연평도에서 염기석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이번에는 분단과 실향의 아픔을 상징하는 곳 임진각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형철 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북한 땅과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이쪽이 네. 날이 굉장히 오늘 특별한 날이니만큼 현장 분위기도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이곳 임진각은 뒤로는 저 민통선을 마주하고 있고요. 그리고 임진강이 바라보이는 곳입니다. 그 임진각을 소개하는 문구가 곳곳에 새겨져 있습니다. 한국 전쟁과 민족 분단의 아픔이 새겨진 곳이다. 그런데 오늘은 남과 북 두 정상이 만났지 않았습니까? 이 날이어서 그런지 오늘 그 일본 NHK 이런 외신 언론사들의 취재가 많이 예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 외국인 관광객들을 비롯해서 단체 관광객들을 태운 그 대형 버스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현장을 찾은 시민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그분들 좀 반응이 좀 평소와는 다른가요? 네, 이곳 임진각에 보면 그 실향민들이 자주 찾습니다. 왜냐하면 고향이 생각날 때마다 이 고향 땅과 북한 땅과 조금이라도 가까운 이곳을 찾는데, 그래서 그 바라는 고향을 향해서 올리는 제사, 망향제도 지냅니다. 그 제 뒤로 그 망배단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망향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늘 오전에도 그 충북 진천에서,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그 서울 양천구에 사는 실향민들이 올리는 망향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추석까지 이렇게 매일마다 망향제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 주변을 좀 둘러보자면요. 그 망배단 뒤로 보면 그 나무로 된 다리 하나가 보이실 겁니다. 자유의 다리라고 하는데요. 1953년에 임시로 만들었는데 그 휴전협정이 맺어지고 나서 한국군 포로들이 그 자유를 찾아 귀환한 다리여서 이렇게 부릅니다. 2000년부터는 관광객들에게 개방이 되고 있습니다. 그곳이 이제 북한과 상당히 가까운 곳이잖아요. 뒤에 북한 땅이 보이는 게 아니죠? 그쪽은 한국 땅인 거죠? 남측 땅인 거죠? 네, 제 뒤로 이렇게 바로 보이는 게 이제 임진강인데요. 지금 바로 보이는 것이 북한 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임진강변에 그 철조망이 쳐져 있는데 여기서 이게 민통선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가면 기무장지대가 나오고, 그리고 거기서 더 가면 군사 분계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그 남과 북을 가로지르는 그 휴전선, 그 남과 북의 경계로부터 한 5km 정도 남쪽으로 있는 곳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임진강 넘어 산에 가려서 그 뒤에 있는 개성, 여기서 한 20km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개성 시내가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 오늘처럼 맑은 날이면 그 임진각 옥상에 있는 전망대, 망원경을 통해서 개성 뒤에 솟아있는 송악산이 한눈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경제협력 분야에서 철도 연결이 논의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되고 있는데요. 남북을 잇는 철도가 그곳을 지나고 있죠.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임진각 옥상 전망대에서 임진강을 내려다보면 그 기차, 철교 하나가 손에 잡힐 듯이 가까이 있습니다. 경의선 철교인데요. 이 경의선 철교 그 왼쪽 철로는 복구가 돼서 현재 이용이 되고 있고요. 오른쪽을 보면 중간에 그 끊긴 교각이 보이실 겁니다. 예, 지금 눈에 들어오고 있죠. 예, 자, 이 다리는 한국전 때 그 폭격으로 파괴된 철교를 일부 보수해서 지금은
관광시설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도깨나루터에 있던 자리여서 도깨다리 이렇게 부릅니다. 그 경의선 열차는 2007년도에 시험 운행을 거쳐서 개성까지 가기도 했는데 하지만 2008년 금간산 관광객 피격 사건이 발생을 하면서 300여일 만에 운행을 멈췄습니다. 지금은 그 서울 용산역에서 출발을 해서 그 도라산역, 그 남북 출입 사무소가 있는 도라산역까지 열차가 관광열차가 운행이 되고는 있는데 하루에 왕복 한 차례 그치고 있습니다. 그 남북 간의 경제 협력이 본 궤도에 오르고 그리고 이 남북 간의 평화와 화해가 보다 무르익으면 이 경의선 철길도 보다 활력을 띨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지영철 기자 말대로 오늘 날이 날이니만큼 지금 보여주시는 임진각 주변의 모습들이 평소와는 좀 다르게 눈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상회담 관련한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지고 있는 곳이죠. 서울 메인 프레스센터로 가봅니다. 유지한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국제공항에 도착하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생중계됐습니다. 그곳 프레스센터의 반응 어땠습니까? 네, 제주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영접을 나온 영상이 나오자 이곳 장내도 술렁였습니다. 앞서 방북한 KBS 중계진들이 문 대통령을 맞는 공식 환영 행사를 생중계했습니다. 이곳 900여 석 규모의 브리핑룸엔 취재진이 꽉 들어찼는데요. 프레스센터에는 28개 나라, 외신 기자 460명을 포함해 모두 2,700명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중계석을 마련한 미국 CNN과 영국 BBC, 일본 NHK 등도 관련 소식을 분주히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 대통령을 포옹했을 때 기자들은 사진을 찍는 등 역사적인 장면을 기록으로 남기며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매일 오전 9시와 오후 3시 이렇게 하루 2차례 이곳에서 브리핑을 진행하는데요. 오전 브리핑에서 평양 출발 직전 문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북으로 북미 대화가 재개되기만 한다면 그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 또 남북이 정례화를 넘어 필요할 때 언제든 만나는 관계로 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고 윤 수석은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숙소인 백화관에서 영빈관에 도착한 뒤 오찬을 진행하고 있고요. 오후에 정상간 회담이 진행됩니다. 장소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집무실이 있는 노동당 본부 청사가 될 가능성이 크고 2000년과 2007년엔 백화원 영빈관에서 열렸던 만큼 이곳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생중계되는 주요 일정들은 주간 방송사인 KBS가 국제 방송 신호로 제작해 전 세계로 송출하게 됩니다. 문 대통령 일행의 평양 일정에는 변수가 많은데 관련 소식은 이곳 프레스센터에서 가장 먼저 전달됩니다.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프레스센터가 차려진 동대문 DDP에서 유지한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2박 3일 동안 평양에서 어떤 장소에서 어떤 일정을 갖게 될까요? 김기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전용기가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11년 만에 평양 방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먼저 공항에서 환영 행사를 가진 뒤에 평양 시내로 들어갔는데요. 여기는 평양 시내에 해당하는 중구역이라는 곳입니다. 북한의 핵심 기관이 모두 모여 있는 곳인데요. 우리나라의 국회에 해당하는 만수대 의사당이 있고 또 프레스센터가 차려진 고려 호텔도 있습니다. 노동당 청사도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집무실이 있는 곳이자 대북 특사단이 2차례 방문한 장소이기도 한데요. 이번엔 정상회담도 이곳에서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 평양에서의 첫날 밤은 어디서 보낼까요? 현재로선 대동강 북동쪽에 위치한 백화원 초대소가 유력합니다. 북한이 국빈을 초청할 때 숙소로 이용하는 곳으로 2000년과 2007년 정상회담 때에도 대통령들이 이곳에 묵었습니다. 숙소뿐 아니라 회담장도 있어서 이전 2차례 정상회담이 모두 이곳에서 열렸습니다. 백화원에서 차로 5분 거리에 능라도란 섬이 있습니다. 5일 경기장이 있는데요.
양 정상이 이곳을 방문해서 대집단 체조, 빛나는 조국을 함께 관람할 가능성도 큽니다. 지난 구구절 때 공개한 빛나는 조국에는 4.27 판문점 선언의 영상과 새로운 역사는 이제부터란 카드 섹션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2박 3일 일정에는 두 정상의 친교 행사가 예정돼 있는데요. 달라진 평양을 보여주기 위해 북한 최고층 빌딩인 류경 호텔에서 전망을 보거나 여명거리 등을 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남북 정상은 둘째 날 옥류관에 들려 평양냉면을 먹을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기용입니다. 앞서 남북 두 정상은 판문점에서 이미 두 차례 만났습니다. 때론 형식을 파괴하고 의전도 과감하게 생략하면서 격이 없는 만남을 이뤄왔는데요. 격식보다는 실리에 집중하려는 두 정상의 특징은 대화 속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지난 두 차례 정상회담에서 화제가 됐던 말들 함께 들어보시죠. 서지영 기자입니다. 대통령께서 이렇게 군대까지 나와서 맞이해 준 게 정말 감동적입니다. 어렵사리 평양에서부터 평양냉면을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는데 대통령께서 좀 편한 마음으로 평양냉면 이 멀리 온 멀다고 말하면 안 되겠구나. 앞으로도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서로 통신하거나 만나 격의 없이 소통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과거와는 달리 첫날부터 곧바로 남북 정상 간 회담이 진행됩니다. 형식적인 의전보다는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대화를 하는 데 초점을 두겠다는 두 정상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박석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평양을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 2007년 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육로로 군사분계선을 넘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서해 직항로를 통해 북한을 방문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문 대통령을 공항에서 맞을 경우 2000년 첫 남북 정상회담 당시와 비슷한 환영 행사가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전 10시쯤 평양 국제비행장에 도착하는 문 대통령은 공식 환영 행사를 치른 뒤 오후 들어 곧바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이제껏 평양에서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지만 첫날부터 정상회담이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2000년과 2007년에는 두 차례 모두 둘째 날이 돼서야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첫날 북한의 헌법상 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의 회담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이마저도 생략됐습니다. 2박 3일 동안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대화에 집중하겠다는 두 정상의 뜻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이번에는 벌써 세 번째 회담이고 일체의 그런 형식적인 절차를 걷고
첫날부터 곧바로 두 정상 간의 회담으로 이어진다는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2000년과 2007년 평양 정상회담보다 생중계되는 장면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양 정상회담의 주관 방송사인 KBS는 문 대통령이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은 물론 이후 만남과 회담 모두 발언까지 남북 정상 간의 역사적 순간들을 생방송으로 중계합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네, 그러면 이효영 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지금 두 정상은 오찬 중이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네, 지금 뭐 북측 인사가 같이 오찬을 하는 걸로는 그렇게 안 하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뭐 식사가 어디서 하는지 지금은 알려진 건 없죠. 네, 뭐 현재로서 정확히 어디서 오찬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공지가 되지는 않았지만 백건 초대소에 도착을 해서 아마 거기서 오찬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다만 북측 인사가 우리 오찬에 참석하진 않는다 이렇게 공지가 된 걸로 봐서 오찬은 각각 따로따로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 일정이 원래 당초에 2시부터 1차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시 수정된 상황으로 보면 3시 반부터 5시까지 1차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이렇게 일정이 수정이 됐고요. 왜 그렇게 일정이 좀 미뤄지고 있는지 얘기가 나온 게 있습니다. 네, 그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공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6시부터 환영 공연이 예정돼 있고요. 이어서 7시에 만찬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목란관이라고 하는 식당에서 만찬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목란관은 이 과거에도 우리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만찬 장소로 많이 이용이 됐던 좀 국빈용 연회장이라고 할까요? 그런 장소 중에 하나인데요. 1980년쯤에 지어진 걸로 알려져 있고 규모가 한 16,000제곱미터 정도로 규모 굉장히 크고요. 상당히 크군요. 중구역 인근에 자리하고 있는데 그 중구역에 지금 프레스센터가 차려진 고려호텔 인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인민문화공정과 함께 북한에서 이제 최고급 국빈용 연회장으로 꼽힌 장소입니다. 이 기자께서는 평양을 한번 방문을 해보셨잖아요. 네. 혹시 목란관은 방문해보지 않았어요. 네. 평양 얘기를 좀 해보시죠. 사실 이번 3차 평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평양의 모습이 우리에게 좀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봤던 평양하고 또 확 달라진 느낌이에요. 가보셨을 때 어떠셨습니까? 네, 우선 평양에 딱 들어섰을 때 물론 조선중앙TV에서 많은 화면을 이미 본 적은 있었지만 직접 가서 봤을 때는 이 스카이라인이 굉장히 그냥 여느 대도시와 비슷하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고요. 특히 이 강이 도심을 가로지르고 있다는 점이 서울하고 굉장히 비슷해서 서울은 동서로 가로지르고 있고 대동강은 약간 누운 S자 모양으로 가로지르고 있는데요. 이 경관이 이 강변에 따라서 높은 빌딩이 쭉 늘어서 있는 이런 모습들이 그냥 여느 대도시와 비슷하다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특히 최근에 지어진 거리들, 뭐 미래과학자 거리 같은 경우에 이 대동강변에 따라서 쭉 고층 건물들이 늘어서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확실히 이전에 비해서 지금 화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저곳은 여명거리입니다. 이 여명거리인데 저 탑이 보이죠? 영생탑이었고 여기가 바로 미래과학자 거리인데요. 저 상징탑이 있고요. 저 상징탑으로부터 쭉 고층 건물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보면은 곳곳에 어떤 원자 모양을 좀 본뜬 그런 상징물들이 좀 보이는데요. 2015년 10월에 당창건 기념일에 맞춰서 완공을 했습니다. 중구역 바로 옆에 있고 저기도 원자 모양 비슷한 마크가 보이죠. 50층이 넘는 주상복합 아파트, 지금 저 왼쪽에서 보이기 시작하는 이 주상복합 아파트가 50층이 넘는 주상복합 은하라는 그 건물입니다. 모양이 상당히 특이합니다. 네, 여기는 이제 김일성 광장과 저 뒤에 보이는 것이 인민대학습당 건물인데요. 이 열병식 같은 주요 행사가 열리는 곳이어서 아마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좀 눈에 익숙한 장소일 겁니다. 실제로 가보면 이 화면에서 보던 것보다 그렇게 넓지는 않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이건 이제 반대편에서 보는 화면인데요. 이 강 건너서 저쪽에 주체사상탑이 보이는 여기도 그 같은 광장을 반대편에서 찍은 그런 화면입니다. 이 바로 옆에 노동당 본부 청사가 있고요. 이제 이곳은 능라도 5월 1일 경기장의 모습인데요.
규모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북측의 얘기로는 한 15만 명 정도를 수용한다. 그래서 아시아 최대 규모라고 하고요. 여기서 새 대집단 체조인 빛나는 조국 공연이 지난 9월 9일에 구구절에 맞춰서 열렸고, 네, 아마도 내일 이곳에서 공연을 함께 관람하게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로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곳은 이제 만경대 학생소년 궁전 쪽으로 들어가는 길인데요. 이곳은 이제 김정숙 여사가 내일 이곳을 방문할 예정인데 예체능 영재 교육을 받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예체능 영재요? 네, 북한에서는 이제 소조 활동이라고 해서 방과후 활동을 좀 학생들이 하게 되는데 뭐 실제 가서 보면 음악, 무용, 뭐 서예, 자수, 뭐 수영, 다이빙, 배구 뭐 등등 각종 예체능 교육을 받고요. 이곳은 이제 만수대 의사당이 있는 곳입니다. 저 오른쪽에 보이는 큰 하얀 건물이고요. 우리의 국회의사당에 해당하는 그 최고인민회의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종 국가회의 장소로도 이용이 되는 곳이고요. 그다음 여기가 개선문으로 가는 길인데 이제 공항 쪽에서 이 만수대 금수산 태양궁전을 거쳐서 이 중구역 쪽으로 들어오려면 저 개선문을 지나는 길이 아마 가장 좋을 겁니다. 그래서 김일성의 항일운동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70주년 생일에 건립을 했다고 하고요. 저것은 조선중앙TV의 방송탑입니다. 그 옆에 작은 탑은 중주우이탑이고요. 여기는 이번 프레스센터가 차려진 고려호텔의 모습을 이게 고려호텔이군요. 네, 보시게 되고요. 보면은 주변이 좀 건물이 많고 좀 번화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 느낌이 있죠. 그리고 이곳이 외신들의 프레스센터가 차려진 것으로 알려진 양각도 호텔인데요. 지난달에 방문했던 취재진도 이 호텔에 묵었었습니다. 네. 40층이 넘는 고층 호텔이고요. 양각도라고 하는 섬 안에 있고요. 여기는 이제 아직 완공되지 않아서 사용되고 있는 곳은 아니지만 유경 호텔이라고 해서 무려 105층짜리 건물이고요. 아직 완공되지 않아서 이번 행사에는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 건물들이 물론 이제 보여주기 위한 어떤 곳이긴 하지만 깨끗하고 아주 스카이라인도 엄청 높고 그래요. 특히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한 2013년 이후에 뭐 거의 한 해 하나씩 새 거리가 만들어졌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2015년에 미래과학자 거리, 2017년에 여명거리가 완공이 됐는데 굉장히 고층인데다가 이 모양도 사실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다양해졌더라고요. 그리고 색깔이나 이런 것들도 좀 다양하고 세련된 모습을 내고자 하는 그런 게 있고 물론 뭐 1년 안에 뭐 완공을 했다, 뭐 1년 반 만에 완공을 했다 이런 부분에서 뭐 좀 공사가 제대로 되겠느냐 뭐 이런 이제 얘기도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적어도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 거리의 모습들은 좀 깨끗하고 반듯반듯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아까 목란관 얘기를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만찬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 만찬은 아마도 두 정상 부부가 다 참석을 할 예정인 것 같죠? 한영 만찬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지금까지 들어온 얘기로 보면 아직까지 확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와대에서 모든 가능성 좀 열어놓고 있다. 그리고 오늘 어떤 쭉 흐름이나 분위기로 봐서 자연스럽게 아마 양 정상이 참석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이 목란관은 아까 보신 그 프레스센터가 차려진 고려호텔의 인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중구역의 그 도심 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규모가 굉장히 큰 연회장을 갖춘 그런 큰 식당이라고 할 수 있고요. 2000년 1차 남북 정상회담 때 김대중 당시 대통령 부부가 이곳에서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찬을 했었고요. 2007년에도 이곳에서 만찬이 열렸었습니다. 그 내일 둘째 날이죠. 오후에 주요 시설을 참관 예정이 돼 있어요. 이호영 기자 보시기에는 어디를 갈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내일 일단 그 김정숙 여사의 일정은 지금 공개가 돼 있는데 아까 보셨던 그 만경대 학생소년궁전에 참관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이제 대통령의 일정이 사실 그냥 친교 행사, 주요 시설 참관 이 정도로만 공개가 돼서 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기대를 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제가 볼 때는 여명거리나 미래과학자 거리처럼 최근에 굉장히 공들여서 만든 그런 거리들을 지나가든지
잠시 내려서 둘러보든지 그런 모습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평양에 가면 이제 그 필수로 들르는 코스들이 있거든요. 뭐 만수대 창작사라든지 또 최근에 뭐 좀 많이 홍보하고 있는 과학기술 전당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예상해 볼 수 있겠고, 그리고 그 대동강 수산물 식당이라고 그 불과 2달쯤 전에 문을 연 대동강변에 아주 큰 식당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입장을 밝히기를 이제 내일 저녁에 만찬은 평양의 시민들이 좀 많이 가는 그런 그렇죠, 곳에서 맞아요. 하고 싶다 뭐 이런 있었죠. 바람을 밝혔었거든요. 제 예상에는 대동강 수산물 식당이 규모나 이런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가 되고, 또 만약에 여기가 아니라면 옥류관을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오찬 장소가 옥류관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먹을 수는 옥류관에 없죠. 또 가지는 않을 것 같고 네. 대동강 수산물 식당 정도 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1일 경기장에서 빛나는 조고 공연을 아마도 관람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 장소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이제 마지막 날, 세 번째 마지막 날에 사실 이제 조금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어떤 깜짝 이벤트, 친교 행사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네. 예고를 했거든요. 네네. 사실 친교 행사를 위해서 일정을 좀 비워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여러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아까 김수영 교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원산을 방문한 그건 아마 이제 가장 파격적인 수준의 친교 행사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 뭐 가장 간단한 수준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백화원 초대소 주변이 굉장히 경관이 좋고 또 인공호수가 넓게 조성이 돼 있고 산책로도 잘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뭐 도보다리 회담의 어떤 그 명장면들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습들이 뭐 최소한 연출이 되지 않을까 기대감이 있습니다. 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네.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친교 얘기도 했지만 임종석 비서실장이 귀국 일정까지 변동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맞습니다. 거는 그렇죠. 상당한 거리를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대로 비핵화 문제는 이게 타결이 안 됐는데 만약 가면 국내 나중에 파장을 생각했을 때 대통령이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럴 수 있겠군요. 그거는 간다면 만약 그런 파격적인 연출을 하고 그까지 실행한다면 그건 좋은 사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뭐 그 원산이나 이런 지역이 아니라면 평양 근교를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교 어디를 그러니까 지금 예상하십니까? 이제 역사적인 장소는 단군릉이 이제 평양 근교에 있고 동명왕릉이 평양 시내에 있습니다. 그 장소도 그 두 지도자 간의 그런 산책 코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대동강 그 자체가 굉장히 멋있는 강입니다. 대동강이 이제 그 버드나무가 대동강변에 원래 많이 심어져 있어서 평양을 유경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대동강변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또 하나 이제 숙섬유원지라고 1948년도 5월 그렇죠. 달에 남북한 재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에 참가한 김구 선생과 당시에 이제 그 김일성 주석이 함께 장기를 두고 또 같이 많은 대화를 나눴던 숙섬유원지도 그 대동강 한복판에 있는 섬입니다. 또 을밀대 같은 경우도 북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말씀 있습니다. 중에 지금 화면을 보시면요. 두 정상이 이제 공항에서 빠져나와서 그 백화원을 가는 중간에 그 카퍼레이드 하는 모습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긴 구간에서 시민들이 나와서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많은 시민들이 나와 있는데요. 네. 저 뒤에 보이는 그 아마도 김일성, 김정일의 두 사람의 그 모습이 아마 보이네요. 모자이크 그램일 텐데요.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네. 자, 모두 다 저렇게 이제 정장 한복하고 양복을 다 입고 나와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동원됐다고 생각해야겠죠? 근데 특이한 거는 저기 공항과는 달리 네. 그 인공기와 한반도기는 없이 그냥 꽃만 흔드네요. 아, 그러네요. 과거에도 2000년도도 그랬고 2007년도에도 그때 그 연도에선 평양 시민들의 모습은 그런 빨간 그 꽃을 들고 환영하는 예.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이렇게 오토바이가 같이 이동하는 모습이 우리나라나 또 어느 나라의 그 카퍼레이드 장면과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련돼 보이고 굉장히 깔끔해 보이는데요.
아마 이 장소 정도에서 아마 내려서 아마 대화를 나누는 또 평양 시민들과 만나는 그런 장소인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김여정 부부장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나온다는 표시는 거죠? 저기서 내려서 같이 네, 내려서 네. 아마 평양 시민들과 네. 악수를 하거나 뭐 이런 장소일 것 같습니다. 학생들도 많이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서기 실장도 지금 바로 오른쪽에 그러네요. 서 있고요. 네. 보통 저기 지금 이제 각 김정은 위원장, 리설주 여사 그리고 대통령 부부를 태운 차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긴 거리였을 것 같은데 차를 뭐 일절 통행을 아마 그죠? 네, 막은 것 같습니다. 네. 저기에서 내려서 아마 이제 평양 시민들을 만나는 그런 시간일 것 같습니다. 창밖으로 손을 흔드는 모습을 네. 대통령께서 주민하고 만나고 싶다는 얘기도 아마 했으니까 아마 직접 만나는 그 이벤트를 할 것 같습니다. 2000년 차량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내려서 손을 흔들고요. 아까 공항에서 출발했을 때 따로따로 출발했던 그 모습대로 그렇죠. 뒤에 차량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내렸습니다. 평양 주민 한 분이 나와서 꽃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모습입니다. 환한 모습으로 악수를 하고요. 받은 꽃다발은 공항에서 마찬가지로 김여정 그러네요. 네. 이제 처음에 공항에서 출발할 때는 사실 따로따로 각 부부가 두 정상 부부가 따로따로 차를 탔는데 이제 이 행사 이후에 백화원으로 들어올 때는 사실 한 차에 김정은 위원장과 문 대통령이 한 차를 타고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동 중에 하차를 해서 여기서 한 차로 아마 갈아타는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건 지금 실시간 화면이 아니라 카퍼레이드를 녹화한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주영훈 경호처장의 모습도 보이고요. 지금 몇 명 정도 될 걸로 예상하십니까? 지난번에 50만 명 동원했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무게차를 타고 비교 숫자를 비교하는 것도 괜찮아요. 네. 네, 지금 저 차량을 보시면 무게차죠. 저기서 오픈카로 두 정상이 차에 타고 시민들에게 선체로 손을 흔드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아마 저 장면도 굉장히 파격적인 것 같은데 경호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그 양 지도자가 저렇게 오픈카에 타고 이동하는 모습은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이다. 그렇군요. 이전에 그 2000년도, 2007년도에도 저 모습은 아니었어요. 2000년에는 그냥 한 차량을 타고 이동을 했고 2007년에는 그 김영남 최고인민회 상임위원장이 함께 무게차를 타고 카퍼레이드를 했었는데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그때는 이제 카퍼레이드는 함께하지 않았었고요. 양 정상이 카퍼레이드하는 모습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지금 완전히 지금 차량 윗부분이 다 열려 있지 않습니까? 네. 저런 모습은 굉장히 이례적인, 저는 처음 보는 모습. 경호 문제 이런 거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보다 평양 시민들에게 좀 친근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육교에도 사람이 가득가득하고요. 여기 보이는 공원 이런 쪽에도 사람들이 가득가득합니다. 저 정도 시간을 저렇게 꽤 오래 하잖아요. 저는 50만 명은 그렇죠. 비슷하거나 넘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첫 장면에서는 쭉 한 줄로 시민들이 서 있었는데 지금 이 장면을 보면 겹겹이 서 있는 장면. 그러네요. 네. 지금 이곳이 여명거리로 들어서는 길인 것 같은데요. 평양 시내로 들어왔군요. 네. 카퍼레이드 한 구간이 상당히 길어 보입니다. 예. 보통 보면 이제 잠깐 문을 입구를 열고 시민들이 인사하는 정도인데 지금 보면은 계속 그 퍼레이드를 아예 지금 오픈카를 타고 움직이는 모습이에요. 준비를 엄청 많이 한 모습이네요. 저렇게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은 결국 평양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환영하는 그 상황 자체가 굉장히 정중하고 또 아주 많이 신경을 쓴 그런 환영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 전에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당시 시에는 저런 종류의 카퍼레이드 아니면 퍼레이드라도 그런 게 있었었나요?
퍼레이드는 그러니까 계속 백화원 초대석까지 가는 과정에서 차량 이동은 있었죠. 그때도 그 평양 시민 나와서 환영을 했는데 당시에는 이제 그 남북 지도자가 아예 저렇게 오픈카를 타고 이동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무르익지가 못했었죠. 환영 인파가 저기가 영생탑이거든요. 네. 여명거리 쪽을 여명거리를 지나고 있습니다. 카페들 상당히 오래 하는 거예요. 그 공항에서 백화원까지 거리가 약간 한 20km 정도 된다고 하셨죠? 23km 정도 되는데요. 4.27 정상회담 때 평양에 오시면 환영을 제대로 하겠다 그랬는데 아마 제대로 하셨네요. 저 모습이 아마 네. 가장 그 성대한 환영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천천히 카퍼레이드를 이렇게 제대로 하기 위해서 아마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복을 색색깔로 입으신 모습들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네, 지금 여명거리에 건물들이 좀 보이고 네. 있죠. 건물의 형태가 좀 다양하고요. 독특한 건물들이 참 많습니다. 여명거리 가장 높은 빌딩이 70층 살림집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북한에서는 아파트를 살림집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뭐 아파트라는 말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명거리가 저기 뒤에 보이는 영생탑부터 이제 평양에 들어오는 어떤 목전에 있는 금산태양궁전 사이의 거리를 여명거리라고 하기 때문에 아마 이 거리를 빠져나가면 만약에 중구역 그 시내 쪽으로 진입을 한다면 개선문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요. 백화원 초대소 쪽으로 바로 다리를 건너서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 정도 카퍼레이드를 준비한다면 평양 시내에 지금 모든 차량 통행은 거의 중지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될 정도예요. 굉장히 신경을 쓰고 우리 측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아주 배려가 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저렇게 사실상 준비하기 위해서는 정말 엄청난 노력과 이런 준비가 필요했을 텐데 정말 많은 정성을 들였다 생각이 듭니다. 끙끙 앓는 소리를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왜냐하면 구구절이 엄청난 행사인데 그걸 하고 나서 지금 며칠 만에 사실 이걸 하고 있으니까 사실 인력도 모자라고 엄청나게 바쁘고 뭐 엄청나게 정신이 없었다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지금 저 옆에 가로수 나무가 이제 메타세콰이어라는 나무인데요. 저 나무는 이제 과거에 김일성 주석이 가장 좋아했던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보면 메타세콰이어 저 나무가 쭉 심어져 있는데. 그렇군요. 저기가 전부 다 여명거리인 거죠? 네, 지금 저 뒤에 보이는 것이 여명거리의 큰 상징 건물이었거든요. 이제 그쪽을 빠져나와서 다시 평양 시내 쪽으로 더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 들고 있는 꽃들은 상화입니까? 아니, 좋아합니다. 좋아하죠? 네. 네. 붉은색 좋아한데요. 네. 저게 보통 이제 베고니아를 교접해가지고 만든 이제 김일성 같은 김정은화, 네. 김정일화 뭐 그래서 보통 붉은색의 그런 그 꽃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저건 좋아하죠. 아마 이제 두 분 교수님들께서도 이런 장면 되게 눈에 익으실 텐데 좀 기억이 나는 생각이 드는 게 보통 저런 장면을 우리가 언제 봤나 생각을 해보면 뭐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가 성공하고 뭐 핵실험이 성공하고 했을 때 뭐 과학자들을 환영한다, 뭐 과학자들의 어떤 성공을 축하한다고 해서 이렇게 도열을 해서 꽃을 흔들고 하는 대대적인 어떤 환영 행사를 그동안 조선중앙TV에서 봐왔거든요. 근데 그 비슷한 지금 그 화면 속에 양 정상이 카퍼레이드를 하고 있는 모습, 한 불과 1년 전의 모습인데 많이 상황이 바뀌었지 않았나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진짜 불과 1년 만에 상황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지금 교착이 되니까 사실 우리의 기대 수준이 4월 27일 날, 6월 12일 날 너무 커졌다가 그러니까 지금 되게 부족하게 느끼는데 1년만 시계를 돌리면 사실상 전쟁의 위기가 있었고 저는 우리만 사실 전쟁의 두려움을 느끼는 게 아니라 사실 북한 주민들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것이 우리한테 대한 대접이기도 하지만 저걸 보여줌으로써 북한 주민들한테는 전쟁은 안 나겠구나 하는 안심을 시켜주는 효과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저렇게 지금 카퍼레이드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그럼 두 정상 부인들은 지금 화면에 백화원 초대소 지금 백화원 초대소 입구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두 퍼스트 레이디는 이제 그 뒤에 승용차에 타고 오픈카에는 그렇죠. 오픈카는 그런 행사는 하지 않고 그렇죠. 아까 정상만 행사를 한 것 같습니다. 자, 백화원에 아까 도착했을 때 두 그 정상 부인이 같이 보였기 때문에 아마 같이
이동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다시 그 순안 공항에서 문재인 대통령 일행이 도착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고 계십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순안 공항의 모습을 저렇게 길게 우리가 실시간으로 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인상적이고 감개무량했습니다. 이제 순안 공항 이제 공식 명칭은 이제 평양 국제공항인데요. 평양에서 북쪽에 평양에서 한 20km 정도,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평양을 둘러싼 공항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림 비행장이라고 있는데 그건 이제 군용 비행장입니다. 네. 북한에서 열병식이나 이런 거 할 때 출발 모든 그 무기랄지 군인들이 출발하는 곳이 미림 비행장이고 여기 순안 비행장은 그 민간 비행장. 네. 그렇군요. 이번에 전부 또 순안 비행장은 그 증개축을 다 했죠. 네. 3년쯤 됐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현대적이고 세련돼 보이고 터미널도 2개고요. 네,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사실 아까 우리가 봤던 그 화면하고는 방향이 좀 달라서 이 뒤쪽에서 보는 모습입니다. 아마 새로 들어온 그림 같은데요. 화동들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 부부를 맞기 위해서 서 있는 그림도 보셨고요. 순안 공항에 이제 우리 공군 제1호기가 착륙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 일행이 내려서 환영을 받는 모습이 참 감개무량했던 것 같습니다. 저 장면이 이 평양국제공항에 장면이 한 도착 35분 전쯤부터 생중계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 이 중계 일정에 평양국제공항 도착과 공식 환영 행사를 생중계한다라고 예정은 돼 있었지만 저렇게 빨리 그림이 들어올 줄은 사실 몰랐거든요. 맞습니다. 네. 도착에 임박해서 정도 이제 위성 오픈해서 중계를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거의 가감 없이 준비하는 모습, 이렇게 도열하는 모습, 그다음에 의장대들이 준비하는 모습, 또 김여정 부부장이 분수히 움직이는 모습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볼 수가 있었고 지금 또 의미가 있는 것이 KBS가 주간 방송사로서 사실상 처음으로 인력과 장비를 가지고 가서 KBS가 주관을 해서 이런 중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조선중앙TV의 어떤 협조를 받아서 그쪽의 장비나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도움을 줘서 한 적은 있었지만 사실상 우리 인력과 장비가 올라가고 또 북측의 송출 인력 등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좀 굉장히 의미 있는 방송 교류 자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그래서 의미가 있었던 게 그냥 저쪽에서 찍어서 보내주는 걸 우리가 읽는 게 아니라 우리 시각으로 사실 김여정을 계속 쫓아갔다든지 그러니까 우리 시각에서 보여준다는 게 굉장히 특이했었어요. 네. 조금 전에도 이렇게 유리창 뒤에서 이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봤잖아요. 근데 우리가 찍은 이제 우리가 찍어서 송출한 화면이기 때문에 잡힐 수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렇군요. 앞으로도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 생중계는 그 남북 정상이 만날 때 앞으로도 좀 계속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또 북측에서 만약에 우리 남측에서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 북측 방송 조선중앙TV도 바로 내려와서 또 같이 또 동영상을 만들고 또 북측으로 송출도 하고 그런 식으로 좀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감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자, 지금 두 정상의 카퍼레이드 하는 모습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공항에서 출발해서 각각 두 정상 부부가 각각 차를 타고 출발했는데 중간에서 내려서 평양 시민에게 꽃다발을 전달받고 환영 인파에게 화답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저기서 환영 인파 쪽으로 걸어가서 악수하는 건 안 하시네요. 그러네요. 그렇죠? 네. 공항에서는 그랬었는데. 네. 평양 시민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감개무량하고 파격적인 모습이어서. 맞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게 일단은 평화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쪽에서도 북한 주민들도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저 생중계가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큰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정리해서 알리기 전에 이미 한국에서 다 알려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네. 보통 북한은 정리하고 그다음에 낮에는 일을 하니까 나중에 밤에 와서 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사실 다 양보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뉴스가 아닌 게 되니까.
교수님 지금 시민들이 뭐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네네. 지금 잘 우리가 들리지는 않는데 저 뭐라고 아마 하는 이제 건가요? 환영합니다 또는 뭐 이제 그 남북 최고 지도자들에 대한 환영의 이제 목소리들이 아마 나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말을 할까요? 짐작을 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 환영합니다랄지 또 김정은 평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렇습니다. 평양에 오신 걸 환영한달지 그런 것이고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동안 4.27 정상회담도 그랬고 6.12 북미 정상회담도 그랬고 생중계의 최대 수혜자는 김정은 위원장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김정은 위원장 이미지가 그동안 뭐 국제사회에 알려진 이미지가 썩 좋은 이미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4.27 제1차 남북 정상회담 그다음에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 이미지가 굉장히 개선이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조국 통일이라는 조국 통일이라고 외쳤다고 그런, 그렇게 전달이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저 모습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그 인파들의 환영의 그런 모습, 그런 환영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렇게 몰아주는 자신은 이제 박수를 치면서 그렇게 함께 화답해주는 그런 모습, 배려해주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시민들이 나오셨네요. 지난달에 평양에 갔을 때 사실 취재진이 만날 수 있는 북측의 사람들이 굉장히 통제돼 있고 한성돼 있기는 하지만 그나마 그래도 안내원 아닌 그쪽에서 보장성원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아닌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경우가 호텔 직원들, 호텔 상점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 이런 분들인데요. 굉장히 제가 물어봤을 때도 그랬고 또 어떤 분은 제가 묻기도 전에 제가 이제 남측에서 왔다라고 하니까 조만간 문 대통령이 오시지 않느냐 이렇게 먼저 물어보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관심이 굉장히 많다는 걸 느꼈고요. 그리고 그냥 일반 이 호텔 상점에서 일하는 직원들 물론 상당히 잘 교육받고 말하자면 일종의 엘리트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사안들을 좀 잘 알고 있고 제가 평양에 있을 때 고위급 회담을 열어서 9월에 평양에서 정상회담 한다라는 걸 결정했거든요. 근데 그 소식도 바로 다음 날 보도가 됐는데 이제 4월에 정상회담을 했고 또 5월에 한 번 더 했고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또 약간의 기대감 같은 게 조금 있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기 나와 있는 시민들도 물론 동원된 시민들이겠지만 어느 정도는 이렇게 직접 환영을 하면서 평화에 대한 기대가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지금 저 화면이 우리는 녹화 내지는 실시간으로 시청을 하고 있는데 북한은 저게 지금 전혀 방영이 되고 있지는 않는 거죠, 아직? 아마 모아서 녹화를 오늘 저녁 정도에는 녹화 방송을 조선중앙TV를 통해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요. 북한의 생중계가 됐더라면 더 좋았을 법하다 이런 느낌은 있습니다만 북한이 전통적으로 보면 외빈이 왔을 때 바로 생중계를 통해서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한번 거르고 그렇습니다. 모아서 편집을 해서 보여주는 게 이제 북한의 전통적인 모습인데요. 앞으로는 좀 더 생중계 쪽으로 가는 방향을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아침에 편집 없이 딜레이 그러니까 사고만 없으면 돌발 상황만 없다면 한 10분이나 이렇게 뒤에 좀 방송할 수 있지 않을까까지는 기대를 했는데요. 아, 그러셨습니까? 예, 결국은 그거보다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녹화로 보낼 것 같고요. 근데 저렇게 하려면 만약에 생중계를 하려면 지금 일을 하고 다 멈추고 다 집합을 해가지고 같이 봐야 되는데 아마 거기까지는 안 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그러네요. 사실 더 남아있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평양 시민들은 그 인구수가 얼마나 됩니까, 교수님? 평양 인구는 한 200~300만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기 나와 있는 인원을 수십만 정도로 잡으면 상당히 많은 성인 남녀들이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평일인데 평일이지만 어쨌든 남측의 최고 지도자를 맞이하는 북측의 최대한의 성의, 예우를 이제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느껴지고 어렸을 때 저희도 경험으로는 미국에서 한국의 대통령이 오면 미국 대통령이 오면 카터 대통령이나 포드 대통령 70년대인 것 같은데 느낌이 그때 보면 이제 저런 이제 카퍼레이드를 하고 서울 시민들이 다 나와가지고 우리도 흔들고 했었죠. 그 기억이 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그 전에 판문점 때도 판문점 선언 때도 그랬고 한번 기대감이 높아지고 너무 충격적인 그 상황을 봐서 우리가 이거 보고 와 감격스럽다 요 정도지만 사실 이것만 이 화면만 놓고 보면 굉장히 파격적이고 감격적이고 이런 상황을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그림이죠, 사실. 네, 엄청난 그림입니다. 저는 저 정도 오픈카에 타고 두 정상이 손을 맞잡고 평양 시민들 향해서 손을 흔드는 그 장면이 아주 잠깐이거나 또는 중간에 내려서 잠깐 평양 시민들을 만나는 정도를 생각을 했는데 보면은 거의 그 평양 시민들이 연도에 들어서 있는 시민들을 향해서 아예 오픈카를 아예 공개를 하면서 저렇게 그 달리는 모습은 뭐 경호상의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이례적이고 남북 정상이 굉장히 친근하다라고 하는 것을 평양 시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장면이라고 봅니다. 네, 사실 그 전에 그 우리 두 정상 우리 그 DJ나 이제는 노무현 대통령이 방북했을 때는 일정 같은 것도 하나도 미리 알려준 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뭐 생중계는 아주 짧게 뭐 있었다는 뭐 얘기도 있고 하는데 이렇게 이번에는 일정도 전부 나왔고 생중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거잖아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00년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평양 갔을 때 우리 공군 1호기에서 대통령께서 내리기 전에 갑자기 함성 소리가 들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김정일 위원장이 나오는구나 이걸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비공개 일정이었고 네. 또 첫 남측 대통령의 평양 방문 과정은 그렇게 굉장히 좀 어색한 그런 출발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지금 오늘의 모습을 보면 여느 지도자가 평양에 방문하는 것처럼 또 우리 지도자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평양에 가셔서 얼굴 표정도 보면 굉장히 부드럽고 그렇죠. 뭐 서울에서의 모습 그대로고 네. 김정은 위원장도 뭐 그렇게 특별하게 또 어색하지 않은 뭐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여기서 잠시 다음번에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9시 50분쯤 북한 평양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영접을 나왔습니다. 리설주 여사와 함께요. 이 과정이 모두 생중계됐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모아서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오전 9시 30분 북한군 의장대가 도열을 시작합니다. 북한 평양국제공항에 레드카펫이 깔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열렬히 환영합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립니다. 북한 시민들은 꽃다발을 들고 문 대통령을 환영합니다. 2000년, 2007년과 달리 처음으로 인공기와 한반도기를 든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현장을 지휘하면서 문 대통령 영접을 준비했습니다. 오전 9시 49분 문재인 대통령이 탄 공군 1호기가 순안공항에 착륙합니다. 서울공항을 떠난 지 54분 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행기에서 내리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가 영접을 나옵니다. 북한 퍼스트레이디가 공항에 영접을 나온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환영 인사를 한 뒤 문재인 대통령은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최룡해, 리수용 노동당 부위원장, 리용호 외무상, 김수길 총정치국장, 노광철 인민무력상 등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통영각하 선인민군 명예연대는 각하를 영접하기 위하여 승렬하였습니다. 남북 정상은 북한군의 공동 사열을 받았습니다. 두 정상은 차량을 나눠 탄 뒤 공항을 떠났습니다. 오늘 현장은 이례적으로 모두 생중계됐습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남측 주간 방송사인 KBS가 현장을 생중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아침 서울을 떠나서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서울을 떠나면서 이번 방북으로 북미 대화가 재개되기만 한다면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대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헬기로 청와대에서 출발한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오늘 아침 8시 23분쯤 서울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흰 셔츠에 갈색 스트라이프 타이 차림의 문 대통령과 흰색 투피스 차림의 김 여사가 헬기에서 내리자
대기하던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맞이했습니다. 대통령 내외는 공항 귀빈실로 이동했으며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대화를 적극 중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북으로 북미 대화가 재개되기만 한다면 그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 문 대통령은 또 남북이 자주 만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정례화를 넘어 필요할 때 언제든 만나는 관계로 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고 윤수석이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 내외와 여야 대표는 함께 평양행 대통령 전세기에 탑승했고 대통령 내외는 고개를 숙여 잘 다녀오겠다고 인사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동행하는 공식 특별수행원은 이보다 앞선 8시쯤 서울공항에 먼저 도착해 전용기 탑승을 마쳤습니다. 전용기는 8시 55분에 목적지인 평양 순안공항을 향해 이륙했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북한 매체들도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시작되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한다는 소식을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이 남북관계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한다는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문 대통령이 오늘부터 사흘간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방문한다며 3차 정상회담 개최 소식도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판문점 선언에서 약속한 이번 평양 정상회담은 남북관계 발전을 더 가속화하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도 오늘 일면 기사로 문 대통령의 평양 방문 소식을 북한 주민들에게 알렸습니다. 과거 북한 매체들은 2000년과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남측 대통령이 평양에 도착한 이후 시차를 두고 보도했었습니다. 문 대통령의 도착을 미리 예고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남측 언론이 문 대통령의 평양국제공항 도착 장면을 실시간으로 중계한 반면 북한 조선중앙TV는 문 대통령의 도착 장면을 생중계하지는 않았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지금까지 정상회담 진행 상황을 AR 스튜디오에서 이하경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11년 만에 남북의 정상이 평양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올지 이게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였는데 이설주 여사와 함께 직접 나왔습니다. 두 정상이 반갑게 포옹하는 모습도 인상적으로 지켜보셨을 겁니다. 이 남북 두 정상은 나란히 인민군 의장대를 서열하기도 했습니다. 이 환영 나온 평양 주민들과 이 문 대통령이 직접 악수하는 그런 파격적인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예정대로라면 두 정상은 오찬을 하고 있을 시간인데요. 이 두 정상이 함께 백화원에 도착을 했는데 오찬은 일정대로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끝이 나고 이 3시 반쯤부터는 평양 정상회담의 첫 번째 회담이 시작이 됩니다. 이 속도감 있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두 정상이 지난 두 차례의 만남을 통해서 그만큼 격이 없는 그런 사이가 됐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과거에는 남북 정상의 만남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좀 다르다고도 할 수 있겠죠. 이 비핵화가 처음으로 이 공식적인 의제가 된 만큼 이 실천적인 결과물 이거에 대한 부담도 큰 그러니까 실무적인 성격이 강한 회담이란 뜻도 됩니다. 문 대통령도 이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 조치와 이 북한이 원하는 안전 보장 사이에서 이 접점 찾기를 이번 회담의 핵심 과제로 꼽았죠. 이 문제를 놓고 이 김 위원장과 이 허심탄회한 많은 대화를 나누겠다고 했는데요. 이 오후에 있을 정상회담에 누가 배석을 하게 될지도 관심입니다. 일단 지금까지 전례를 좀 보면은요, 이 서훈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배석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북측에서는 김영철 부위원장의 배석도 유력한 상황입니다. 또 하나 눈여겨보셔야 될 게 이 외교장관으로서는 처음 방북한 이 강경화 외교장관의 역할도 주목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회담은 이 내일 오전에도 한 번 더 있습니다. 오후에는 이 합의된 내용을 공동 기자회견 형식으로 발표할 가능성이 큽니다. 청와대가 이런 가능성을 내비쳤죠. 내일은 그래서 9.19 평양 선언이 나올지 주목해 보시죠. 예,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어떤 일정들이 있을지 이것도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이 정상회담이 끝이 나고 나서는 예술 공연과
만찬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만찬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확인된 게 없습니다. 다만 청와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 만찬에서 어떤 장면들이 연출될지도 함께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AR 브리핑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하경 기자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평양의 모습 지금 우리가 여러 번을 보긴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2박 3일 동안 어떤 장소에서 어떤 일정을 갖게 될지 김기은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전용기가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11년 만에 평양 방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먼저 공항에서 환영 행사를 가진 뒤에 평양 시내로 들어갔는데요. 여기는 평양 시내에 해당하는 중구역이라는 곳입니다. 북한의 핵심 기관이 모두 모여 있는 곳인데요. 우리나라의 국회에 해당하는 만수대 의사당이 있고 또 프레스센터가 차려진 고려 호텔도 있습니다. 노동당 청사도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집무실이 있는 곳이자 대북 특사단이 2차례 방문한 장소이기도 한데요. 이번엔 정상회담도 이곳에서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 평양에서의 첫날 밤은 어디서 보낼까요? 현재로선 대동강 북동쪽에 위치한 백화원 초대소가 유력합니다. 북한이 국빈을 초청할 때 숙소로 이용하는 곳으로 2000년과 2007년 정상회담 때에도 대통령들이 이곳에 묵었습니다. 숙소뿐 아니라 회담장도 있어서 이전 2차례 정상회담이 모두 이곳에서 열렸습니다. 백화원에서 차로 5분 거리에 능라도란 섬이 있습니다. 5일 경기장이 있는데요. 양 정상이 이곳을 방문해서 대집단 체조, 빛나는 조국을 함께 관람할 가능성도 큽니다. 지난 구구절 때 공개한 빛나는 조국에는 4.27 판문점 선언의 영상과 새로운 역사는 이제부터란 카드 섹션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2박 3일 일정에는 두 정상의 친교 행사가 예정돼 있는데요. 달라진 평양을 보여주기 위해 북한 최고층 빌딩인 류경 호텔에서 전망을 보거나 여명 거리 등을 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남북 정상은 둘째 날 옥류관에 들려 평양냉면을 먹을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기용입니다. 네, 그러면 스튜디오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용현, 김준현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다시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통일외교부 이효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임종석 실장이 이번 평양 정상회담에 대한 의제를 크게 3개로 분류해서 발표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번 평양 정상회담 크게 3가지 의제를 가지고 간다 얘기를 했는데, 첫째는 남북 관계의 개선과 발전입니다. 이건 뭔가 새로운 걸 해보자라기보다는 판문점 선언을 어떻게 잘 이행할 것인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좀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를 중재하고 촉진하는 그런 역할. 지금 북미가 진정성 있는 대화를 다시 시작하고 또 진전된 비핵화와 또 미국의 상응하는 조치가 잘 조화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어찌 보면 좀 가장 실질적인 좀 조치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남북 간 군사적 긴장과 전쟁 위협을 종식하기 위한 그런 논의들을 하겠다. 이것은 대북 제재에 위반되는 사안도 아니고 또 남북 간에 협의하면 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3가지를 소개하고 난 다음에 또 첨언을 하자면 이상가족 문제를, 그분들의 근원적인 아픔을 좀 치유할 수 있도록 별도 있게 논의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주제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지금 보니까 시내 명소를 거치면서 백화원으로 이동하는 또 그림이, 화면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대로 가지 않고 시내 명소를 하나하나 거치면서 소개하면서 보여주면서 백화원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교수님. 예, 그러네요. 아마도 이것이 이거는 또 다른 카메라의 눈으로 그렇죠. 좀 살펴보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나름대로 집권한 이후에 상당히 발전한 모습이니까 이걸 좀 내세우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이것이 보여주는 게 또 환영의 의미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니까 순안공항에서부터 평양 도로, 그러니까 3대 혁명 전시관도 지난 것 같고, 아까 이제 이호영 기자가 이야기한 영생탑, 여명거리, 그리고 금수산 태양궁전, 그리고 백화원 초대소. 그런 이제 북한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렇죠. 주요 시설을 이제 거치면서 문재인 대통령께 이걸 좀 보여주고 싶은 그런 그 구도 그런 그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평양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평양 거리가 굉장히 깨끗하고 보시는 김일성 광장을 지나겠습니다. 저 뒤에 보이는 건물이 인민대학습당이고요. 이 주변으로 노동당의 각 성사들이 모여 있습니다. 농업성, 공산주의 우무성, 국가들의 특징이 저렇게 큰 광장이 있다라는. 근데 실제는 광장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크지 않는데 멀리서 이렇게 찍으면 굉장히 크게 보이는데 그렇게 아주 큰 광장은 아니고 북한을 대표하는 곳이죠. 무슨 건물인가요? 여기 지금 한반도 길을 놓고 환영의 뜻을 보이는 그런 화면이 보이네요. 참 시내 곳곳에서 많이 준비했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저게 이제 평양역일 겁니다. 저기는 역시 김일성 아니요, 평양역입니다. 평양역. 네, 평양역이군요. 예. 아주 중요한 곳에는 김정일 그리고 김일성 두 사람의 전 정상의 사진을 항상 걸어놓는 모습이 역시 여기가 평양이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평양에서 카퍼레이드를 한 녹화 화면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항에서 두 정상이 차를 탈 때는 부부 동반으로 만나셨기 때문에 각각 부부끼리 각각 따로 차를 타고 공항을 빠져나왔는데요. 중간에 카퍼레이드를 하시면서 내려서 평양 시민에게 환영의 꽃을 받고 인사를 하고 김여정 부부장이 꽃을 받아들고요. 환영 인파들에게. 김여정 부부장은 어디에선가 나타납니다. 맞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미리 나타나거나 아니면 직후에 나타나거나. 그렇죠. 그림자 수행을 하는. 저 뒤에 지구본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마 저기 과학자 거리나 그쪽에 가까운 곳 아닌가. 그런. 저게 지구본인가요? 아까 원자의 모습이라고 그런가요? 지구본이군요. 저기는 어디인가요? 아마 과학자 거리 중에 하나로 추정이 되는군요. 네. 문 대통령 입장에서도 저렇게까지 대대적인 카퍼레이드와 평양 시민들의 환영을 받을 줄은 또 이렇게까지 예상을 못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환영 인파가 나올 것이라는 생각은 하셨을 것 같은데 저런 정도로 아예 오픈카를 타고 평양 시민들이 언도에 늘어서 있는 저 길 자체를 아예 오픈카를 타고 긴 시간을 이동할 거라는 생각은 아마 못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직전엔 얘기가 됐겠죠. 저거는 이제 단순히 가서 몇 사람 앞에 가가지고 악수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저게 보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발대가 갔을 때는 뭐 비밀 유지는 하겠지만 뭐 직전에는 최소한 저는 듣고 우리가 긍정하고 받아들여야 수용해야지 사실. 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 정도 시간을 끌 거라면 그럼요. 아마 사전에 경호 비공식 회담을 하면서 아마 양 정상에게 사인을 받은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공항에서의 환영 인파들도 상당한 숫자였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어느 정도의 그런 환영은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백화원에 도착하는 시간이 한 20분이면 올 수 있는 거리를 1시간 정도 걸려서 와서 뭔가 이제 중간에서 행사가 있겠구나라고 짐작은 했는데 이 정도 이렇게 열렬한 환영 인파가 있을 줄 사실 우리는 짐작을 정말 못했던 깜짝 어떤 북한이 준비한 쇼인 것 같습니다. 평양을 상징하는 그 중심 그런 도로를 돌아서 그래서 백화원까지 오는 그런 그 경로를 택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항에서
평양국제공항에서 백화원까지가 아까 유영 기자 한 23km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사실 금방 쭉 가면은 한 20분이면 도착할 거리라고 하죠. 그래서 사실 공항에서 10시 20분쯤에 출발을 했기 때문에 11시 이전에는 도착을 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 도착 시간이 11시 17분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기자들이 이제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많은 환영 인파들이 나와 있었고 행사를 했다 이런 설명을 들을 수 있었고 그 화면을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백화원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이제 두 정상이 함께 내리는 모습을 보고 이런 뭔가 행사가 있었겠구나 중간에라고 짐작을 했는데 이런 대대적인 환영 인사가 참 감격스러운 것 같습니다. 날씨도 좋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평양 시민들이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고생을 좀 덜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햇볕이 내려쬐는 것도 아니고 비가 오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구름이 껴서 많은 시민들이 두 정상이 지나가는 길을 저 정도 나와 있으려면요 2시간에서 3시간 전에 미리 나와 있어야 됩니다. 과거에 북측에서 저런 평양 시민들의 연도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그쪽 평양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면 최소한 서너 시간 전에 나와 있거나 또 화장실 가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아예 전날 밤부터 물을 최대한 안 마시고 그런 고충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저는 간접적으로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런 카퍼레이드 모습이 앞에 있는 경호 오토바이 차량이나 이런 모습이 굉장히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의 카퍼레이드 모습, 환영 모습, 국가 수반을 또 예우하는 모습하고 또 그다지 다르지 않는 모습입니다. 인상적이고 감격스러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추구하는 바 하나가 이제 정상국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그런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부부 동반하는 것도 사실상 그게 일환이고 그런 거 보면 이렇게 또 제가 보기에는 평양 시대가 국제도시에 걸맞는 규모를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측면도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네. 자, 평양 시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지금 소위 말하는 우리가 김일성화라고 불리는 저 조화를 흔들면서 뭔가 이제 환영하는 말을 외치면서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을 환영하는 모습입니다. 옷이 참 알록달록합니다. 저쪽 이효영 기자 현장에 평양에 갔을 때 한복을 어떤 정장의 의미로 많이들 입는다고요? 네,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는 조금 격식을 차리는 자리에서 한복을 입는 경우를 좀 많이 봤고요. 격식을 차리는 자리라고 하면 우리는 결혼식이나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손님을 대접할 때 이제 음식 같은 거를 대접할 때 그 일하는 종업원들이 거의 다 한복을 입고 있더라고요. 호텔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냥 귀한 손님을 맞이하니까 우리는 한복을 즐겨 입습니다. 이렇게 보기도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우리보다는 좀 일상 속에서 한복을 많이 입는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자막으로 나오고 있죠. 우리 오후 정상회담은 생중계를 안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어렵겠죠. 당초 혹시 들어가기 직전도 생중계를 안 하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본회담은 안 하는 게 거의 당연한데 이제 회담 들어가기 직전에 인사말이나 이런 것들도 안 하는지를 좀 확인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이제 만약에 이제 노동당 청사에서 회담을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회담장에 들어가기 전에 방명록에 서명하거나 이런 과정들은 이제 생중계를 하면 또 보여지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또 국제사회에 시사하는 것들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그것까지 지금 안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는 아직 들어온 게 없죠, 기자? 당초 계획은 그 정상회담의 그 만남과 이제 모두 발언 정도는 생중계를 하는 계획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 하는 걸로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이게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지금 백화원 초대소에 도착을 했고 거기서 각자 점심 식사를 했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회담 장소가 백화원이라고 한다면 뭐 굳이 별도의 다시 만나고 이런 모습을 중계할 필요가 없지 않나라는 판단을 했을까 하는 예상도 해볼 수 있고요. 또 뭐 다른 변수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의견에 좀 동의를 하는데요. 노동당 청사는 약간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런가요? 한 번도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국가 원수가 특사나 정당 대표가 노동당 청사로 들어가는 거는 좀 뭐 큰 문제가 없는데 뭐 나름대로 이제 첫 정상회담이라는 의미는 있겠지만 그보다는 백화원이 오히려 더 알맞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히 다시 상봉하는 모습을 지금 같이 내렸는데 네. 또 따로 먹고 만나는 게 좀 억지스럽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쪽에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근데 이제 또 다른 차원에서 보면 이번 정상회담 3시 반으로 지금 돼 있잖아요. 원래는 한 2시 정도에 되는 걸로 됐다가 우리가 한 3시쯤 하는 걸 예상했는데 3시 반으로 좀 늦춰지는 것 같습니다. 늦춰졌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이제 남측은 남측대로 북측은 북측대로 전략 전술을 짜는 뭐 그런 회의가 미리 예정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보면 뭔가 이동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좀 늦춰지지 않는가 하는 뭐 그런 판단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저 두 정상이 카퍼레이드를 하면서 이동한 거리가 정리돼서 나옵니다. 공항에서 3대 혁명 전시관을 지나서 아까 말씀하셨죠? 영생탑 그리고 여명거리 금수산 태양궁전을 지나서 백화원 영빈관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하나하나 장소가 네네. 북한 입장에서는 좀 보여주고 싶고 그런 의미가 있는 장소겠죠? 상징적인 장소들이죠. 이게 평양국제공항이 평양의 약간 북쪽에 있기 때문에 이제 고속도로를 타고 평양 시내로 이렇게 들어오는 그 길목쯤에 바로 저 건축물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영생탑과 금수산 태양궁전을 잇는 그 사이를 여명거리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 경로를 보시면 공항에서 3대 혁명 전시관에 거쳐서 영생탑에서 시작하는 여명거리에 들어서서 금수산 태양궁전으로 끝나는 여명거리를 완전히 관통을 하고 그 오른쪽에 이제 백화원 대성구역이라고 하는 곳에 백화원 영빈관으로 이동을 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교수님, 그 예전에 있던 김대중 대통령과 또 노무현 대통령의 공항에서 이동하는 그때와 좀 비교해보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크게 보면 두 가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때 2000년도, 2007년도는 아무래도 분위기가 좀 딱딱했습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김정일 위원장을 처음 만났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김정일 위원장을 처음 만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환영 행사도 그랬고 딱딱하고 뭔가 좀 어색하고 좀 서먹서먹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께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날 때는 좀 더 좀 딱딱한 분위기였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 양 정상이 세 번째 만남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런 만남이고 처음 만날 때도 역시 오늘 공항에서 보면 그동안 뭐 잘 계셨느냐 이런 출발의 이야기를 할 정도였을 것 같습니다. 두 퍼스트 레이디 그렇습니다. 퍼스트 레이디도 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자연스러운 분위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보면 이제 그 플랜카드를 보면 그 문재인 대통령 환영하는 문구도 있었고 평화 번영의 한반도에 대한 관련된 문구도 있었는데 문구를 보면 문구 자체도 그렇지만 플랜카드 색깔이 청색입니다. 청색. 그리고 글씨는 하얀색이고요. 보통 북한에서 보면 빨간색 바탕에다가 그렇죠. 노란색 붉은색이죠. 글씨를 써서 네. 한편은 좀 위압감을 주는 부분도 좀 있었고 또 사회주의를 너무 강조하는 그런 느낌도 주는 뭐 그런 것이었는데 이번에 보면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 내외를 굉장히 좀 배려하는 북측의 나름대로의 배려가 좀 곳곳에서 눈에 띄는 뭐 그런 장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2007년도는 북한이 뭔가 자기들의 모습을 좀 과시하거나 또는 좀 위압적인 분위기가 약간 느껴졌다면
이번에 정상 만남, 첫 만남을 지금까지 보면은 굉장히 좀 자연스럽고 오히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때와는 다르게 문재인 대통령 내외를 굉장히 예우하는 굉장히 좀 세심한 배려가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시민들의 그 환영하는 모습에서도 한반도기를 흔드는 게 참 놀랍게 다가왔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뭐 일각에서는 태극기를 흔들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고 얘기하는데 기대가 높습니다. 거꾸로 생각해서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왔을 때 우리 국민들이 인공기를 흩뜨는 거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거 생각하면 저렇게 그 한반도기화 하는 것은 상당히 잘 정제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나중에는 다 두 개 다 흔들 수 있는 시대가 오겠지만 그래서 상당히 그것조차도 저는 배려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네. 자, 지금 우리 계속 카 퍼레이드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참 봐도 이게 참 놀라운 광경인 것 같습니다. 저렇게 많은 인파가 이렇게 많이 준비하고 열렬하게 환영해 줄 거라고는 참 이 정도일 거는 예상하지 못했는데 많은 준비를 하고 많은 배려를 한 북측의 모습입니다. 보통 경호 때문에 최고 지도자들이 탄 차량들은 속도를 내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보면 아주 저속으로 꽤 긴 거리를 지금 이제 오픈카에서 지금 두 정상이 손을 흔들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엔 손이 아플 정도로 계속 들고 있는다는 느낌이 드는 정도인데요. 그만큼 북측 이번에 맞이하는 북측 입장에서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또 딱딱하지 않게 또 평양 시민들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솔직한 모습을 좀 보여주는 그런 차원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퍼레이드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오픈 경호라고 하잖아요. 저 정도면은 왜 우리 판문점 선언 때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몇몇의 한 몇몇 12여 명 되는 장정들이 계속 밀착 경호를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저 정도를 하려면 그 주변 사람들을 전부 다 몇 번씩 체크하면서 주변의 경호를 확인하고 또 확인한 다음에 저런 행사가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저 정도면 주변에 높은 빌딩이나 이런 데는 다 폐쇄가 됐을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겠군요. 그런 짐작을 할 수 실제 그렇습니다. 만약에 저런 경호를 아예 오픈 경호를 한다는 것은 모든 주변에 이제 사전에 검색이나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하거든요. 우리는 지금 화면으로 굉장히 좀 저 모습을 즐겁게 봅니다만 경호하는 측면에서는 가장 어려운 아마 경호가 됐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따지고 보면 우리가 저렇게 오픈 경호를 한 게 얼마 안 됩니다, 사실. 근데 지금 북한이 지금 오픈 경호를 거의 따라왔다는 거는 아까 말씀한 바도 있지만 굉장히 경직된 사회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와서는 북한의 어떤 자신감도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게 뭔가 과시보다는 배려를 할 수 있는 약간의 자신감? 이것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씀을 조금 멈추고 우리 다시 한번 내용을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과거와는 달리 첫날부터 곧바로 남북 정상 간 회담이 진행됩니다. 오늘은 3시 반에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제 형식적인 의전보다는 직접적이고 또 실질적인 대화를 하는데 초점을 두겠다는 두 정상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박석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평양을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 2007년 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육로로 군사분계선을 넘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서해 직항로를 통해 북한을 방문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문 대통령을 공항에서 맞을 경우 2000년 첫 남북 정상회담 당시와 비슷한 환영 행사가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전 10시쯤 평양국제비행장에 도착하는 문 대통령은 공식 환영 행사를 치른 뒤 오후 들어 곧바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이제껏 평양에서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지만 첫날부터 정상회담이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2000년과 2007년에는 두 차례 모두 둘째 날이 돼서야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첫날 북한의 헌법상 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의 회담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이마저도 생략됐습니다. 2박 3일 동안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대화에 집중하겠다는 두 정상의 뜻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이번에는 벌써 세 번째 회담이고
일체의 그런 형식적인 절차를 걷고 첫날부터 곧바로 두 정상 간의 회담으로 이어진다는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2000년과 2007년 평양 정상회담보다 생중계되는 장면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양 정상회담의 주관 방송사인 KBS는 문 대통령이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은 물론 이후 만남과 회담 모두 발언까지 남북 정상 간의 역사적 순간들을 생방송으로 중계합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남북 두 정상은 앞서 판문점에서 이미 두 차례 만난 바 있습니다. 때론 형식을 파괴하고 의전도 과감하게 생략하면서 격이 없는 만남을 이뤄왔는데요. 격식보다는 실리에 집중하려는 두 정상의 특징은 대화 속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지난 두 차례 정상회담에서 화제가 됐던 말들 함께 들어보시죠. 서지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또 대통령께서 이렇게 준비선까지 나와서 맞이해 준 게 정말 감동적입니다. 어렵사리 평양에서부터 평양냉면을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는데 대통령께서 좀 편한 마음으로 평양냉면 이 멀리 온 멀다고 말하면 안 되겠구나. 앞으로도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서로 통신하거나 만나 격의 없이 소통하기로 하였습니다. 인상적인 평양 거리 그리고 카퍼레이드 장면 보면서 2시간이 훌쩍 지나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교수님, 김용현 교수님, 김준현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호영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평양에서의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 상황 뉴스 특보로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여기서 일단 인사를 드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다음 특보에서 자세한 상황 계속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 고맙습니다.